네, 오늘은 이하영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완독을 했고 정말 많이 읽었는데 한번 오늘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을 바꾸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삶이 변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자. 제가 이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 중요한 것을 먼저 계획하라. 인생도 마찬가지다.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리추얼, 규칙적으로 행하는 습관을 하고 이불 개고 세안하고 책 읽고 글을 쓰고 필라테스 하고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먼저 힘이 덜 든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긴장감이 줄어들고요. 항상 성과가 나오고 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삶을 변 삶이 변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서 조금 많이 잊었었는데 이게 삶의 회로가 바뀌는 건 뒤로부터 생각하는 거고요. 삶의 기본기를 쌓는 것은 독서하는 거, 운동하는 거, 명상 전부 이걸 지금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영님은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기.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된다. 즐겁게 사는 것이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된다.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다. 네,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합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쓰게 된 첫 마디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세계관인 체입니다. 체. 아, 이 체가 얼마나 높은가 말씀하셨거든요.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보면 어느새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고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답을 찾은 뒤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이 수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시선이 높아질 때 위치가 높아진다. 그 체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내 앞에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음. 이를 통해서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입니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떠오른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 세상으로, 가난한 씨앗이 담겨져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 무의식이 펼쳐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에 틔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물리 시간에 배운 공명작용이다.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합시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ям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제수를 했습니다. 줄리링을 입지 않았고 제수하면 떠오르는 그 옷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다.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 있어요.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를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입니다.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꿔왔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의 모습이 상상입니다.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그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스스로 의사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꾸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습관화된 생각이 관성을 이룬다. 응. 습관화된 생각이 관성을 이룬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이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바뀌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사소한 말투,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삶이 됩니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하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천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종종 서울숲을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의 포리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에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진리이고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먹어보면 다음번에는 안 시킬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쌓입니다. 당연한 실패지만 실패의 두려움이 없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난다.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허구한가? 허무한가?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습니다.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습니다. 나의 히로, 에라카 생로병사는 모두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이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이다.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삶이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 험한가? 근데 사실입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고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고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다. 나의 희로애락과 생애봉사는 모두 삶 안에 있다. 근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입니다. 즐거움이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잠시만요. 요거를 사는 게 즐거우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한번 독서 노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헤헤. 음.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신적인 것 같다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을 당연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 보기,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누군가에는 기적과 더 같은 일입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감사의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몇백억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이고 과거의 당신이 상상치 못했던 일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도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70살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48살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주변을 둘러봅시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10년 전 꿈꿔왔던 것들입니다.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램보기니를 타는 부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결핍, 인간이 가진 근원적 감각. 우리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원초적 느낌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핍감과 동반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심을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이고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은 것이고 자존심이 센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존재감, 내가 지키는 자신의 존엄이 자존감입니다. 삶은 한편의 인생 영화일 뿐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듯 삶을 바라보십시오. 앞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즐길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망상에 빠지는 순간 작가가 아닌 영화 속 나 이거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또 잊어버리니까. 아, 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망상에 빠지는 순간 영화박 작가가 아닌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됩니다. 영화 속의 주연, 조연, 단역, 엑스트라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거짓이 아닌 무지입니다. 영화 속 주연이 되라는 그 속삭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이다. 당신은 언제 몰입을 하는가?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물에 빠진 입을 써서 물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어떤 물에 빠질 것인가?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책에 빠지는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연결을 통해 삶이 바뀌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아, 손이 눈보다 빠르구나. 몰입의 순간입니다. 수술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하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의 각인데 수술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알미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경험은 또다시 무의식에 저장되고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를 성장하게 한다. 몰입해야 성장한다.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즐겁지 않아서입니다. 즐거워야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세 가지.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잠재력 확인. 그래서 질문은 당다시입니다.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
질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제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입니다. 나 역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질문합니다.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이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상식에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키는 그들에게 넘어간다.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정되며 지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성장의 원천입니다. 축적, 확장, 기억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낼 때 자신에게도 보내봅시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봅시다. 부자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수호천사가 우주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 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대중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대중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바로 미소 근육입니다. 아이는 진짜 잊고 있었어요. 아이는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입니다. 이 미소 근육이 발달하면 웃는 인상이 생기고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이제부터 달라져 봅시다. 표정을 밝게 하고 인상을 좋게 하면 외모도 개선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에 웃지만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슬픔에 울지만 오는 연기 속에 슬픈 마음이 듭니다. 표정이 밝아지면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감정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이상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는 네. 친구와 비슷해야 한다. 친구는 자신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다. 긍정적인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이 감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과거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건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합니다. 초행길이 불안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원초적 본능이 알미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품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십시오. 그 시작이 미소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미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긍정적 느낌을 끌어내십시오. 미소와 동반된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와 연결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라. 그 시작이 미소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미소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긍정적 느낌을 끌어내십시오. 미소와 동반된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즐거운 노력이 지금 이 회사를 잘 다니게 했구나.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로 연결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저는 예감은 정말 많이 드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많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